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에 제가 직접 권해서 막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제가 이제 워낙 제가 되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는데 뭐 사업 보고서 같은 거 보고 책 같은 거 읽고 그리고 신문 같은 거 보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저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따라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보고 시작하면 안 되는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시기 전에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인분들 중에 주식을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지인분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주식을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제가 조금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스타크래프트 시작하면 일꾼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게임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상대 나라와 다투는 건데 거기 보면 일꾼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일꾼이라는 어떤 유닛이 있어요. 그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꾼 한 마리를 일을 시키면 일꾼이 자원을 캐오잖아요. 자원을 캐서 돈을 버는데 우리가 보통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시스템은 이 일꾼 한 마리가 자원을 캐오는 거랑 같은 시스템이다. 그렇죠? 혼자서 계속 자원을 캐는 거죠. 그러면은 혼자서 자원을 캐다 보면 자원이 쌓이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혼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혼자서 캐면 진짜 그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자원을 모으는데 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주식 같은 경우는 일꾼을 한 마리 더 뽑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투자를 해서 일꾼을 한 마리 더 뽑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일꾼을 모은 돈으로, 모은 자원으로 일꾼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게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혼자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제 주식을 삼으로써 이 주식을 사는 게 일꾼을 늘려가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꾼이 혼자 일할 때랑 여러 개의 일꾼이 같이 일할 때랑은 자원을 모으는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주식에서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그냥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도 있고 금리나 외화 같은 원자재와 외화도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이름도 인생게임이지만 사실 제가 태어난 이 삶이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도 게임의 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누구나 게임을 좋아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돈을 벌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좀 잘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 다른 학교 애들한테 지면 뭐 저한테 이르고 그럴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조금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 당시 그때 제가 게임을 하다가 느낀 게 게임 속 내 캐릭터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현실 속의 나라는 캐릭터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현실 속의 나라는 캐릭터는 점점 아래로 가고 게임 속 캐릭터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하냐. 현실 속 저가 발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게임을 접고 이제는 게임을 손도 대지 않는데 제가 중독성이 좀 빠지면 좀 심하게 하는 편이라.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게임을 잘할 수 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것도 사실은 책의 힘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게임을 할 때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략집을 좀 보고 시작했어요. 공략집 보는 걸 또 좋아했고, 또 공략집을 좀 보고 연구를 한 다음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대비 조금 앞서갈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기본 빌드 오더나 전략 같은 걸 먹고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짜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이랑은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알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하는 사람을 진짜 그냥 완전 가지고 놀 수가 있죠. 조정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부를 해서 이 종목 아니면 어떤 산업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뭐 주식에서만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재테크 서적이나 부자들의 자서전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위너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만 잘 해도 충분히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부자예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과 시간, 자기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자본주의 게임 공략집 많은 책들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첫 번째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 외국 주식, 채권 이런 거 통틀어서 그냥 주식이라고 칠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약간 멀티하는 거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진 플레이만 하는 것보다 멀티 하나씩 늘러가면 역시 그 자원을 캐는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상대보다 항상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부동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이죠. 근데 이 사업이 물론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서는 다른 곳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제가 막 엄청나게 노동력을 들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만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까지 해서 이게 자본주의에서 위너가 되는 필수 3요소인데, 이 셋 중에 부자들을 보면은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부자입니다. 리치죠. 아니,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잘하고 있으면 슈퍼 리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이상은 부자 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 음악이라던가 체육이라던가, 그래서 연예인이라던가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많은 돈을 벌지만,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그 많은 돈을 벌었던 걸로 이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 셋 중에 하나를 하세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보급 센터였던, 지금은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서장훈 님이 건물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지금 뭐 살고 계신다고 방송에 뭐 약간 농담 삼아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연예인들도 보면 그 돈으로 다시 뭐 사업을 한다던가
좋은 건물을 소유해서 보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죠. 반대로 뭐 많이 나오는 사례지만 NBA나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 근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돈을 젊었을 때 벌다가도 은퇴 이후에 파산했다는 사례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이 셋 중에 하나는,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조금 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조금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나. 반대로 이 셋 중에 세 가지를 다 한다면 뭐 그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셋 중에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일꾼 한 마리로 계속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정말 타격이 크기 때문에, 물론 매우 주의 깊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일꾼 한 마리 더 뽑으려면 50원이 더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뽑은 50원을 신중하게 뽑고 적절한 것에 일을 시켜야 되는 건데, 뽑아놓고 아무데나 굴리거나 딴 데 보내놓거나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 투자는 실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을 늘려나가는 거는, 현명하게 주식을 늘려나가는 거는 일꾼을 늘려나가면서 잘 일을 시키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저희가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멀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새로 기지를 구축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물론 이렇게 투자하는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투자하는 돈 아깝다고 멀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본진에서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멀티와 확장을 늘려나가는 거, 이게 부동산이고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